오늘은 어떤 돈이 보이는 뉴스를 통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볼까요? N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어제 우리 시장의 특징부터 전해주십시오. 일단 국내 시장은 좀 혼조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. 내부적으로 특색을 볼 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급의 변화는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외국인 이제 거래소 대형주 쪽의 그 매수라고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쪽인데 특히 기관들의 그 순매수도 좀 현재 들어오는 게 좀 나타나면서 4, 4분기는 좀 수급이 좀 변하고 있다. 라고 이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. 환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아직은 이제 1,400원대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의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그 팩트가 이제 삼성전자 M&A라든가 또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 원전 악재 또는 시진핑 그 리스크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. 다만 이제 최근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이렇게 볼 때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조금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. 또한 3분기 실적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제 그 미국 시장을 보면 테슬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이겨내는 극복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어제도 이제 뭐 테슬라, 리비안 이런 부분의 주가가 반등했다면은 국내적으로 2차 전지라든가 또는 자동차 부품, 자율자동차 관련 이런 것들에서 또 매기가 쏠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특징 섹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? 어제 좀 변화가 보였는데요. 예, 상당히 이제 최근에 반도체는 그래도 좀 약간은 탄탄해진 이런 그 네. 모습을 좀 보였는데 대형주로 볼 때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부분에서 좀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버팀목 역할을 해줬고요. 낙폭과대 자동차라든가 은행은 이제 막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반등이 있었고 바이오의 반등이 좀 눈에 좀 띄었던 부분인데. 네, 어제 티슈진이 그렇죠. 가격 제한폭까지 네네. 올랐죠. 그래서 이제 그 대형주에 또 이제 빠졌던 부분도 2차 전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최근에 상당히 IRA 그 수혜라는 부분에서 많이 오르면서 이식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 흔적이 좀 보이면서 하락했고 뭐 건설, 조선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 이제 순환매 양상을 좀 보였던 부분입니다. 어제 이제 시가총액 상해 종목은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그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중소형 섹터도 결국 이제 삼성전자 뭐 200조 M&A 부분 이런 측면이 나오면서 ARM 관련주라든가 소재, 파운드리 관련주들의 주가 탄력이 어저께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. 예를 든다면 SNS텍이라든가 바로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. 그래서 덕산여울스라든가 두산 테스나 그리고 PCB 조금 이제 심텍이나 이런 거를 반등해서 나머지 종목들은 특히 어제는 원전 관련 부분에 그 악재가 나타나면서 많이 좀 흔들었습니다.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의 낙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태양광까지 밀리게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이죠. 또한 시진핑 그 리스크 부분에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나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악재가 나타날 때 동반 하락이었는데 어제는 약간 그 변동성 부분에서도 이렇게 차별화 부분이 조금 나타나면서 축소가 되고 있고요. 또 하나의 그 흐름을 볼 때 최근에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체감 지수는 하락했지만 호황제 이슈가 그래서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게 하나의 그 특징적인 섹터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. 네, 네. 좋습니다. 그래서 저희 어제 그 신재생 에너지들이 많이 빠진 것은 네. IRA 법안 때문인데 이건 일시적으로 우려에 그칠 것이라는 결론을 저희 투데이에서는 좀 네. 내린 바 있습니다. 저희 OCI를 소개를 해주셨었잖아요. 예, 저도 어떻게 그 아까 신재생 에너지 악재 예. 부분이 나와서 좀 태양광 쪽이기 때문에 좀 그 흔들릴 수 있다 보는데 일단 견조했다 좀 봅니다. 어저께. 견조했다. 예,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업 다각화 부분을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 폴리실리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네. 차트는 잠깐 좀 볼게요. 네. 주가가 이제 그 밀렸던데 이게 어제 그 되게 이제 장대 운봉이 좀 많이 나왔어요. 그 대체 에너지. 근데 흐름을 볼 때 거기서 이제 좀 그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습니다. 물론 5일 이격선이 조금 벌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물량 소화이고 추세에 어떤 그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매매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 첫 번째 소식 굵직한 거네요. 그리고 저희 시청률 보증 수표인 이슈입니다. 예, 바로 이재용 하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. 네. 그리고 M&A 부분이 부각되는데 이제 이재용 시대라는 부분이 아마 타이틀에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뉴스에서 이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게 이재용 시대에 과연
현금 200조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화두로 그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즉 뭐냐면 200조 부분은 그 M&A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바로 이제 과거에 그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를 일으켰다면 이제 이재용 시대에서는 어떤 것을 미래 먹거리로 가져갈 거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빅뉴스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재용 시대에 이제 정의 어떤 신사업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거는 그 최근에 그 투자 계획을 보면 아마 힌트가 나옵니다.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비메모리 쪽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 IT 신성장 또 바이오 쪽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한 450조를 5년간 쓴다 그럽니다.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번에 그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. 한 300조 원을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삼성의 의지를 좀 볼 수 있겠고요. 이제 M&A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 부분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 이제 승부수를 아마 던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미래 먹거리 섹터는 뭐냐 볼 때 이제 팹리스 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요. 또 어제 올랐던 그 파운드리 또는 로봇 차량용 반도체 등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. 오늘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전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좀 축소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유니캐스트라든가 어제 이제 그 탄력이 좋았던 칩셋 미디어 또는 SF의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패키징 보래. 그래서 이런 차량용 반도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네, 삼성전자 M&A인데 삼성전자는 관련주에 빠졌네요. 예. 일단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나중에 이제 가서 향후에 어떤 수익을 거머쥘 수 있을 때 당분간은 투입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개념이죠. 그렇죠. 네. 자,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 있습니까? 일단 그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 바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팹리스의 그 기술을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건 차량용 반도체 쪽에 갖고 있습니다. 바로 오늘 갖고 온 게 텔레칩스입니다. 물론 이제 텔레칩스는 제가 주목하는 건 자회사 쪽입니다. 네. 비디오 코텍을 만드는 바로 이제 그 자회사 부분이 그 칩셋 미디어가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텔레칩스의 본업도 봤을 때 스마트 홈 솔루션 부분에서 그 매출을 꾸준하게 좀 가져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.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서 수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플러스 이제 정보가 이제 계속해서 그 자율자동차 쪽에 많이 그 투입되고 있다 보면서 매출 비중이 한 90%가 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계속 그 늘어나는 거 봤을 때 현재 이런 그 자율자동차의 그 차량에 대한 기대가 높겠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자회사 부분의 그 로얄티, 칩셋 미디가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 설계 자산의 그 IP 부분에서 라이센스 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로얄티를 받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수익 구조가 좀 좋아질 수 있다 보고요. 차트로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. 네. 자, 일단 낙폭과대입니다.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IT 업종들도 시장 상황과 맞춰서 많이 빠졌고 어제 첫 양봉이 나오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래량 부분이 전일 대비 좀 늘어났다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어떤 기술적 바운딩 또는 추세의 그 흐름의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텔레칩스가 칩셋 미디어 지분을 팔지 않았습니까? 예, 일부는 팔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그 일부는 갖고 있습니다. 예, 근데 거의 이제 꽤 많이 팔아서 네. 예. 그 사업의 협력적인 관계는 아마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. 그 모멘텀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. 자, 그러면 다음 뉴스 볼까요? 예, 일단 또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게 파운드리입니다. 네. 삼성전자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파운드리 포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강화된 이제 이런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가장 주된 게 뉴스를 보면 미세화,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의 투자 이것이 이제 가장 그 하나의 핵심이다 보는데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그 TSMC를 이기기 위해서 바로 이제 3나노 쪽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마 2나노, 1.4나노까지 이제 내려가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의 승부수는 결국은 이제 위탁 생산의 그 파운드리 쪽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파운드리 팹 장비에 대한 그 이런 그 투자의 그 부지를 갖다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보니까 일단 그 2024년까지 파운드리의 그 투자비 생산 라인의 투자비를 10배를 늘린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면 그 캐파 부분이 한 3배 정도 늘어난다는 거죠. 그만큼 이제 이런 그 게이트홀 온라인 트랜지스터라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나노 쪽에 이제 파운드리를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제 TSMC 한번 이겨보자보다는 추격하자.
게 하나의 캐치프레이로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설비 투자되면 수혜 업종들이 있죠. DBIT 어제 좀 올랐죠. 그리고 이제 TSA라든가 네페스, 뭐 한미반도체, 코아시아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후공정 부분에서 오사트에서 어떤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자 특징주 전해주십시오. 예. 일단 그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좀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TSE를 좀 가져왔습니다. 일단 공통 분모는 바로 이제 검사 장비 쪽입니다. 그 후공정.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말씀을 드리고 최근 이제 이런 테스트 소켓의 매출이 그 비메모리 쪽에서 증가가 되고 있더라고요. 자 차트로 볼게요.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. 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거래량이 좀 상당히 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. 그래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건 주가에 어떤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저점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TSE까지 살펴봤습니다. 오늘 공개 방송 있으시죠? 네.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그 총계좌 잔고를 갖다 수익을 가져가는 이 기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6시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자 IT 업종 이 부분에서 집중 분석을 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냐 새로운 분기점에 대한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니까 6시에 많이 참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